진짜 실측해서 차 작살내서 작업하는 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손해보험사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입증 책임은 정비사업자한테 있다. 아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아 그 내가 다 입증하겠다 이거야. 고객이 원해서 한 건 하나도 없었을걸? 어느 고객이 내 차 반토막으로 수리해주세요 그랬겠냐. 대표님, 이미 많은 분들이 대표님 업체를 믿고 찾아와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프로젝트를 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제 주로 요새 많이 하는 말인데, 과거를 반성하자. 과거에 우리가 수리했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몰랐었다, 부족했고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본의 아니게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피해를 봤죠. 그때 도대체 어땠길래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어땠길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뭐 용접을 했던 방법, 그리고 용접이 되어 있는 패널을 잘라내는 방법, 패널이 찌그러진 거를 견인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지했고 몰랐어서 차를 고치러 왔다가 손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 고장이 더 나서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반성하고 소비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걸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러겠지만, 징징거리는 도대체 수리비가 부족하면 망했어야지 아직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이 올 수 있거든요. 돈이 안 되면 망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익이 남는 구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을 더 쓰거나 동시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현장 근로자들이 노동력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점점 박리담회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업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는 적고 기술자들은 나이를 먹어가는데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누가 지켜줘야 돼요? 그 업체 대표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된 마음에서 영상을 좀 찍고 싶었던 거예요. 요게 휠 하우스예요. 여기 이렇게 딱 오려서 매뉴얼에 맞게 도려내고 붙이면 되는 건데, 사고차라는 이유로 차값을 폭락시키면은 매뉴얼 정비라는 게 왜 있을까요? 원상 회복을 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렇게 고쳐도 사람들이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고 나면 다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고차에 대한 인식도 나는 좀 변화시켜주고 싶어요. 예전에 유튜브를 잠깐 했을 때도, 그때도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사고가 난 차를 저렴하게 사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제일 좋아요. 프레임 손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휠하우스 부분만 그래요. 이런 게 나중에 중고차 성능으로 가면은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도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프레임 판금이라고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아 이거는 안전하지 않은 차구나, 안전하게 고칠 건데 인식이 그래 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작업이 잘못돼가지고 주행 중에 차가 이렇게 막 분리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있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아직도 그렇게 고치는 데가 있어요. 차를 고치는 거는 누구나 잘 할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이거 그냥 리벳을 따내고 리벳으로 붙이면 돼요. 본딩 작업해서 잘 붙었겠지 하는 게 아니라 잘 붙게끔 이렇게 성의를 조금 더 하면은 누구나 잘하는 거죠 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한쪽은 과거의 수리 방법으로 수리를 하고, 한쪽은 최근에 이제 뭐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케미컬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로 소금물에 빠뜨려 보고 싶어요. 실제로 부식에 강한지, 실제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포크레인 갖다가 이렇게 뜯어보고도 싶고. 근데 우리 업계가 잠재적 범죄자 프레임에 씌워져 있어요. 손해보험사로부터 들이에요. 내가 보면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진짜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하나하나 작업해가지고 견적서도 다 뽑아서, 예를 들어서 범퍼 교환이야. 그럼 범퍼 교환 하나 하고 범퍼 교환의 견적서를 쓰고 실제로 범퍼를 교환하고 견적과 돈 입금 받는 것까지 다 까발리고 싶은 거야. 그럼 진짜 이익이 안 남거든. 근데 온 국민이 우리 정비공장 무슨 떼돈 버는 줄 알잖아. 물론 돈이 되지.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한 작업당 마진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동시 작업을 졸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한 작업당 마진율이 일정 부분은 남아 있어야, 그래야 작업자들의 워라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오면은 개처럼 일해야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은 우리 정비업계는 진짜 미래가 없지. 진짜 실측해서 차 작살내서 작업하는 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손해보험사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입증 책임은 정비사업자한테 있다. 아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아 그 내가 다 입증하겠다 이거야. 근데 입증하면 줄 거냐고. 아까 잠깐 봤지만, 내가 손해보험사랑 통화하는 거 들었지만 막 라디오처럼 나오잖아요.
저는 과거랑 지금이랑 계속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난 10년간 제 얘기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없었어요. 사장님 말이 맞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 된다고 누가 했는지가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매력적인 일을 사람들이 많이 배우러 오고 사람들도 많이 얻고 돈도 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상 왔더니 선배들이 기술은 잘 가르쳐 주진 않고 작업 시간이 촉박하니 손해보험사에서 주는 돈이 너무 작으니 박리담회 형식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일을 배우러 왔는데 내가 생산노동자인지 기술자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존나게 일을 시키는데 당연히 안 배우고 싶지 않을까? 기술자들이 노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되면은 당연히 소비자 차 수리가 개판이 되지 않을까?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 한 사람이 하나의 차만 몰두하게 되면은 타산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 하다가 건조시키는 시간에 또 이거 하고 또 요거 하다가 요거 하고 동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예전에도 했던 얘기예요. 당신이 갈비탕 집에 가면은 갈비탕 한 그릇이 9,000원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구를 늘려야 되겠죠. 동시에 갈비탕을 존나 끓여내는 거예요. 동시에 존나 끓여내면은 갈비탕 가격이 싸지나요? 9,000원짜리가 여러 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동시에 갈비탕을 끓이지 않으면 우리는 마이너스라는 거야. 기술자로서의 가치와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거의 없대니까. 거의 기능공이라니까. 기능공. 나는 이런 대우 받으려고 정비한 게 아니었거든. 일단 햄버거를 먹고 하죠. 네. 옛날에 나 일 배울 때는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멋있었냐면은 햄버거를 먹고 한 손에 여기다 담배를 꽂고 스틱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운전을 하더라고. 어렸을 땐 그게 멋있었단 말이야. 그것도 지금 그랬다가 막 난리 나겠지. 막 운전 중에 뭘 처먹는다, 손님 차에서 처먹는다. 근데 과거에는 정말 손님 차를 타고 점심 먹으러 간 적도 있어. 차를 맡겼는데 심지어 그 식당에서 그 손님을 만난 적도 있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잠깐 썼어요. 그러면 또 그게 또 통하던 낭만 있는 시절이야. 그건 범법행위고 범죄행위지만 그때는 가책 같은 걸 느끼지를 못했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는 밥을 한 5분 이상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일이 머릿속에 계속 있으니까. 아이, 그딴 거 없어. 빨리 먹고 자야 되잖아. 빨리 먹고 어디 구석탱이 가서 박스 깔고 누워야지. 옛날에 여기에 막 머리카락 박혀있는 차들 많았는데. 개털 막 이런 거. 아니, 사람 머리털 사고 나가지고 여기에 팍 박혀가지고 뽑힌 거야. 그 상태로 막 타고 다니고 그랬었어. 요즘에는 전자장비도 좋고 무엇보다 원래 교통사고 유발자들이 있잖아. 확률적으로 운전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혹은 초보 운전자들, 그분들 덕에 아니지, 이상하다. 운전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운수업 하시는 분들, 배달차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김 여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도로에서 활약을 많이 해줘야 교통사고량이 늘어나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거는 국민적 재난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간 배송을 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10시, 11시 되면 다 졸리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일을 하니까 사고가 나냐고. 다 똑같은 시간에 근무하던 때에는 큰 사고 많이 났었어.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 사망 사고가 난 그런 차를 수리한 적도 있나요? 방금 얘기했던 거, 사람 죽었어. 그때 당시 뒷자리에 사람이 깔려 있는데 119 구조대가 발견을 못한 거야. 그걸 레카차가 끌고 왔는데 내가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있는 적도 있었어. 그거는 너무 충격인데. 충격적이지. 그렇게 사망 사고가 나면은 심리상 폐차를 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려서 되파는 경우도 있나요? 많았지. 요즘 유튜브 뭐 파키스탄 영상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반토막 차도 많았어. 어렸을 때 우리 사장이 나 타라고 줬던 아반떼가 있는데 그 차가 반토막 차였어. 앞부분은 화재차, 뒷부분은 침수차. 똑같은 아반떼인데 이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붙여가지고 작업을 했었지. 다 왔다. 내 차 좀 작살내줘야 해야 되는데, 차를 부시는데 착잡한 거냐 설레는 거냐 이상하다 기분이. 이거요? 이걸 박아도 밀려 들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치면은, 왜냐면은 어. 여기 세이프티 패널은 차 떨어뜨려도 안 찌그러져요. 만약에 저거 갖다 밀면은 저거 들릴 거예요. 그러면 포크레인 임대해야 돼. 포크레인을 임대해야 되나? 뭐라고? 저거 움직이면 너무 좋겠다. 어느 거? 저거. 흔들어갖고 때렸대. 되기는. 그러니까 살짝 흔들어가지고 차가 자빠져도 되니까. 그리고 필요 없어. 동그란 것도 있잖아. 저런 호크도 있잖아. 큰 거. 알겠습니다. 응.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다 위에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거라서 부실만한 게 생각보다 없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차가 부셔지겠지?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는 거는 소재 자체가 다르나요? 강성이? 엄청 다르지. 차에 그런 부분이 있구나. 다 똑같은 소재가 아니었나? 아이, 그럼 여기 운전석, 조수석, 여기 뒷좌석 승객들 타고 있는 승객 안전 그 부위가 특히 겁나 짱짱해. 모든 차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 경차도? 그럼. 아, 그래서 막 차가 30바퀴 구르고 해도 그 프레임 뼈다구는 남아있는 이유가 그렇지. 그걸 이제 또 경주용 차들은 또 그것도 불안해서 더 보완을 하는 거잖아. 파이프 같은 거 다 돼가지고. 드라마에서도 막 차 개작살이 난 거 같은데 문이 안 열릴 것 같은데 문 열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 맞아요. 면 자체는 좀 찌그러질 수 있는데 큰 골격이 이렇게 휘는 일은 애지간한 충격 가지고는 잘 안 생기지. 피디야, 일단 실내를 뜯자. 갑자기요? 뜯어야 돼. 이게 왜냐면은 내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요런 거 그리고 이런 트립 같은 거는 좀 빼는 게 안 낫냐? 아, 구하기도 힘들고. 아, 이거 계획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시트 이런 건 그렇잖아요. 에이, 니 돈 줄 거 아니잖아. 치다가 만약에 시트가 찢어지고 그러면은 시트 진짜 비싸잖아. 딱 때렸는데 안쪽에 있는 휠하우스 거기가 찌그러지는 거를 구독자들도 소비자들도 보면 좋지 않겠니? 약간 핑계 같긴 한데. 일단은 현장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리를 잡고 하기에는 안 되고 길바닥에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자. 알았지? 아, 하여튼 한국인들 쓰레기를 여기다가. 야, 진짜 차를 빌려주면은 귀금속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다 가져. 자, 다 가져. 이거 비닐도 안 뜯은 거 뭐야, 이게 어떻게 나오지? 누가 흘린 거지. 당신 가져. 삼일피지. 네, 가져. 선물. 여기 또 있어. 네이크로바. 이건 내가 가져야겠다. 침수차 옛날에 말로 만들었죠. 뜯어보기 전에, 그죠? 안전벨트가 여기 낮게 있잖아요. 하고 여기에 흙탕물이 잠기면은 끝까지 당겨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당겨보면은 안전벨트가 이렇게 흙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수차 확인할 때 안전벨트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다 선수잖아. 다 분해, 다 닦아. 몰라, 절대 몰라. 그러면 좀 더 알아보려면은 이게 배선 같은 거, 배선 체결 상태 이런 것도 보고, 커넥터 한번 살짝 떼가지고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인이 할 수 있냐고. 못하지. 계속 그냥 구석으로 내려가는구나. 아, 그럼 숨기려고 존나- 어떻게든. 아니, 그럼 이 정비 업계에 무빵 작업을 위한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격증 줘야 돼. 옛날에 이 용접 자국을 네. 어떻게 흉내냈냐면은 이 모나미펜 갖다가 이렇게 살짝 찍어서 자국을 만드는 거야. 아, 칠에 남게끔. 옛날에 귀신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차종마다 좀 달라. 그래서 볼펜도 여러 가지 있어야 돼. 퍼티로 이렇게 매끈하게 면을 만들어. 이따가 이씨, 왜 안 되지?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도 기술이 필요해. 내 옛날 분명히 우리 선배가 하는 거 봤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은 대표님 같은 동종업계 분들한테 좀 몰매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이거를 상기시키냐. 아니야, 몰매가 아니야. 이제 안 하니까. 옛날에 수출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지만 해외로 내보낼 때도 속여야 되니까 글로벌 속임수였단 말이야, 이거는. 여기를 조금 가공해서 이렇게 찍는 건데,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칠을 뿌리면은 비슷하게 나오겠지. 지금도 얼추 그렇네. 이게 건조가 되면은 한번 갈아내면 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아이씨, 이거 진짜 확실히 기술이 필요하네.
반성해야 돼. 이런 부분은 물론 누군가가 지시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러면 안 됐던 거야. 보대가리라고 하면은 보디가리 이쪽 바닥에서 따가지고 바닥이랑 여기 에이필러까지 잘라가지고 차를 이렇게 반토막을 내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 고객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이 원해서 한 건 하나도 없었을걸? 어느 고객이 내 차 반토막으로 수리해주세요 그랬겠냐. 반토막 수리를 하고 존나 뻔뻔한 형도 봤어. 이게 더 안전하고 이거는 무방입니다. 왜냐면은 이어붙인 흔적이 안 보이니까. 공소시효 끝난 얘기니까 상관없겠지? 차가 있는 동안에는 사고는 불가피하게 날 거고, 이왕이면은 사고 수리를 알고 하면 좋잖아. 엄청난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엄청난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도 좀 상식적이고 기본기만 있어도 안전하거든. 그냥 나는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요식업에 보면은 미원을 넣으면은 여기는 잘못된 식당이다 막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잖아. 우리 정비업계도 비슷해. 실제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안 하면서 케미칼만 존나 뿌리는 거야. 무슨 케미컬이 바른 정비하는 거 아니잖아. 엔진 분해 조립을 존나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케미칼이 보조가 되고 정이 있고 부가 있는 거잖아. 차는 개판으로 고쳐놓고선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스프레이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용접하기 전에 방청 스프레이 뿌렸습니다. 용접하고 나서 녹슬지 말라고 징크 스프레이 뿌렸습니다. 차체 잘 붙으라고 구조용 접착제를 했습니다. 근데 골격을 잘못 잡아놓으면 어떡하냐? 아직도 중고차가 이거 한 판 도장하는데 8만원 10만원 그러거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내가 알려줄게. 거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판금부가 없어. 이렇게 팍 찌그러지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찌그러진 거를 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펴낼 것 같아? 판금부가 없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 우와. 이거는 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판금부가 필요하겠냐고. 이렇게 판금부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구멍을 또 퍼티로 메꿔요. 이렇게 상품용으로 나가는 거야. 불가피하게 구멍을 뚫어서 판금을 해야 되는 패널들이 있어. 이런 연장이 생겨났을 때는 필요하니까 생겼을 거 아니야. 야매를 위해서 생긴 게 아니야. 불가피하게 구멍을 냈으면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용접을 해서 다시 구멍을 메꿔주든지. 근데 옛날에 중고차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이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에서 퍼티를 발라 놓으면 퍼티가 안으로 들어가서 퍼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고 있으니까 더 단단하다, 더 부착력이 좋다. 이렇게 작업하는데 방청을 할 리도 없고, 판금부에서 판금을 해서 도장부에서 도장을 해가지고 상품화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단가가 나오지가 않아. 절대 맞출 수가 없어. 이런 일은 언제나 좀 슬픈 거야. 도어 트립 이딴 게 또 비싸요. 쓸데없이. 자, 이제 저거 집게차 갖다가 부실 건데 허락해 줄 테니까 한번 까봐요. 알겠습니다. 내가 찍어줄게. 아이, 더 세게 해야지. 차 밟고 올라가 봤어요? 아니요. 우리 2002년도 월드컵에 차 밟았어요. 자! 와, 바로 먹었어. 온몸으로 판금을 해야지. 이게 판금의 기본이야. 이게 판금의 기본이야. 분명히 아까는 교환해야 될 것 같았지만 이제는 판금해도 될 것 같지 않아? 쓸만하다. 저거 고물 다 실어 날르면은 찌개차 갖다가 한번 때려보자. 너무 재밌다. 엄청 무거운 거잖아. 그죠. 근데 봐봐. 아이고. 안 찌그러지지 이게. 아, 그러네요. 여기만 멀쩡하네. 이게 승객 안전을 위해서 이 센터필러 이게 진짜 완전 튼튼한 거라니까.
여기가 3중 패널인데 나중에 작업할 때 내가 보여줄 거야. 이거를 옛날에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사장님들이 계셔. 좋아 좋아. 이쪽도 한번 세게 한번. 너무 이거 좀 사이코패스 같니? 좋아. 봐봐, 여기 거의 다 뜯었잖아. 지금 여기가 용접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까만 게 본드고, 네네. 그 본드랑 용접이랑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건데 한번 뜯었으면 좋겠다. 여기 지붕을 한번 좀 뜯어줘. 좋아. 돌려뜯기. 자, 이번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세이프티 존은 안전하다. 그래서 가장 신경 써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사람은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게 차가 생각보다 튼튼하네요. 저는 살짝만 툭 쳐도 이렇게 박살날 줄 알았는데 아이, 그럼 전혀 이거 아니네. 튼튼한 차야. 자, 우리 이제 이거 타고 가자. 괜찮겠지? 골목길로 조용히 조심히. 괜찮겠죠? 어때요? 창문 없는 차를 타는 건?